이지스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메디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 진단서 1.0에서 업그레이드된 2.0의 새로운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기초 설정과 기본적인 진단서 사용법에 이어서 두 번째, 기존 서식지 편집과 새로운 서식지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진단서에 비해서 확연히 눈에 띌 겁니다.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면 왼쪽에 원래 원본에서 오른쪽은 새로운 서식을 생성을 한 건데, 바로 왼쪽에 있는 통원 확인서를 편집을 해서 새로운 그것과 포맷이 같긴 하지만 열의 넓이라든가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성별에 보시면 여기는 형식이 나무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형식이 영어로 메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기존 기능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방법이죠.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고,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 폭도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좁고 대신 비고란이 넓어졌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각각 독립된 통원 확인서로 저장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원본의 통원 확인서였다고 한다면 이건 통원 확인서 3 정도 되겠죠. 이것도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 폼에서 이런 자식 폼의 여러 가지, 한부모에서 A, B, C, D라는 자식이 나올 수 있듯이 통원 확인서 원본에서 다양한 형식의 통원 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자차트에서 기존의 진단서 1.0과 달리 2.0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편집에 보시면 진단서 2.0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 진단서 2.0으로 가는 버튼이 생성이 되고요. 환자의 차트에서 진단서 2.0을 열고 그러면 서식 생성기가 하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뜰 겁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아래쪽에 문서 형식의 아이콘이 하나 생성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단서 1.0을 불러오는 거랑 비슷하겠죠. 예전에 우리가 진단서 1.0을 불러왔잖아요. 이거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소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환자의 서식을 불러서 사용한 것처럼 여기서 2.0에서는 바로 이런 폼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진단서를 보시면 이렇게 워드 형식으로 잘 되어 있다라는 거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설명하는 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편집의 방법은 인스턴스 편집이 있어요. 단 1회의 편집이 있고,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요거로서 통원한 스킨서를 발행을 하는데, 내가 새로운 폼으로서 이 환자에 대해서 통원 확인서가 갖춰져 있지만 한 번만 적용을 하고 싶다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줄을 바꾼다든가 또는 뭐 발행일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인스턴스 편집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 형식으로 1회만 이 통원한 식인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발행일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의 통원확인서는 사실은 발행일로 돼 있죠. 하지만 저장해 놓은 폼은 원본과 달리 약간 변형된, 일시적으로 변형이 된 통원확인서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환자의 통원확인서를 발행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인스턴스 편집 원본이라 편집 통원확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환자에서 발행할 때는 또 다른 형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저장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내가 뭔가 통원확인서를 변형을 줘서 계속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 서식 검색을 하셔서 환자한테 입력을 하기 전에 내가 변형하고자 하는
그 서식지를 원본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통으랑 인서로 했는데 뭐로 할까요? 진단서를 한번 해볼까요? 진단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건강진단서 말고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일반 진단서를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즐겨가기 서식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즐겨찾기로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서식으로 등록하는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주, 요건 이제 원래 이지 서식이고, 맨 위에 별표 모양의 자주 사용하는 서식을 누르시면 일반 진단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 폼을 변형하고 싶다. 여기서 바로 진단서를 편집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반 진단서를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서식 관리가 뜨겠죠. 이렇게 해서 서식 편집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새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열기를 누르시고 여기서 진단서를 불러오셔서 편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반 진단서, 열기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집하고자 할 땐 서식 검색, 진단 서식을 누르시고 찾은 다음에 해당 서식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서식 관리, 그 다음에 서식 편집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편집 도구가 나오죠. 이지스폼즈라고 해서 이게 서식 편집 도구예요. 제일 먼저 일단은 여기서 간단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편집이냐면 일단은 그 병명의 칸을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 줄여보고 그 다음에 발병 연월일 발병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일자로 바꿔보게요. 기존 거하고 다르게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보면 요 삽입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요 데이터 샘플로 보기를 요거를 체크를 풀어 보시면 실제로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샘플 데이터로 보게 하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이겠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도. 그래서 환자 정보를 보시면 주민번호가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잘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서식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의 주민번호 A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A 형식은 1, 2, 3, 4, 5, 6 대시 있고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암호화, 그러니까 앞에 6자줄 나오고 뒤에 한 자리는 성별이 나오면서 가리는 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지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형식을 클릭만 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면 2번 들어가니까 클릭만 해주세요. 괜찮죠? 근데 환자 이름은 뭐 그렇게 바꿀 건 없으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이 컬럼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도 저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일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환자의 그 휴대번호 여기 들어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전화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주소에다가 한 칸을 더 늘려서 이메일 하고 가로 닫고 여기 삽입할 곳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메일을 한 번만 누르세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병을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치료 소견을 좀 길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칸이 넘어가지 않는 한에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한번 저장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삽입란에는 이런 것들, 심지어는 그림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병원 로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하여간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홈으로 눌러서 그럼 이게 새로운 폼으로 저장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장 또는 새로 저장을 눌러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여기 보면 새로운 서식명으로 바뀌고요.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하려고 할 때는 경고창이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안 뜨네요. 새로 저장. 원래의 폼은 저장, 그 기존 폼에서 덮여 쓰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돌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 저장을 누르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지스 서식을 바꾸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반 진단서 2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이 폴더가 두 개 있죠. 이지스 서식이 있고 우리병원 서식이 있는데 이걸 이지스 서식을 선택을 하고 일반 진단서 2로 하고 새로 저장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보면 기본적인 폴더라고 해서 이거는 읽기 전용이니까 우리병원 폴더 내에서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병원 서식, 뭐 필요한 진단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단서 2 해서 이쪽에 있는 이지 서식을 편집하고 나면 이쪽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저장을 누를게요. 저도 사실 사용한 지 테스트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저도 버벅거리는 면이 좀 있어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고 또 아까 진단서도 변형을 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장의 의미는 기존 서식의 덮어쓰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지스 서식에 있는 진단서를 불러와서 변형을 해서 저장을 해도 저장은 됩니다. 그러면 원래 것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새로 저장은 뭐 말 그대로 뭐 새로운 걸 저장하겠죠. 편집하다가도 출력이나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위지위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편집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일까는 물론 이 기본적으로 위지위그는 편집하는 화면 그대로 보이겠죠. 우리가 워드 편집하면서도 이게 대충 컬럼 라인이나 뭐 행간을 보면 어떻게 출력되는 건 알잖아요. 하지만 아래 한글이나 워드도 보면 다 미리 보기가 있죠. 실제로 프린트해서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는 것들, 그거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잘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닫아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일단 이 환자에 대해서 기존의 진단서라는 게 있었죠. 모두 이제 진단서를 즐겨찾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즐겨찾기로 자주 사용 서식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일반 진단서 2도 돼 있죠. 자, 그럼 자주 사용한 서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진단서도 변형이 됐죠. 이런 식으로 아까 원래 진단서하고 다르죠. 여기 보면 땡땡땡땡이 생겼고 발병 일자로 고쳤고 그 다음에 병명칸은 줄이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이렇게 돼 있죠. 일반 진단서 2도 같은 그 서식을 갖게 되었네요.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일반 진단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내가 원래 처음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서 보면 서식 히스토리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지 서식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서식을 진단서를 변경했다고 치면 4차, 5차, 6차 그럼 1차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제공이 안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방법이 내가 언제라도 처음 상태의 이지 서식으로 돌리고 싶다. 그럼 서식 히스토리를 눌러주시고요. 편집을 한 번이라도 했을 때 이 서식 히스토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보시면 서식이 이렇게 편집된 게 보이죠. 이때 서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서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왜냐하면 작성 시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밑에 있는 게 가장 최근,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전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 편집 버전은 그 일련 번호가 있죠. 이걸 제일 앞에 맨 위에 있는 상단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요건가요? 돌리는 방법이 서식 편집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다시 이 형태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저장. 그러면 일반 진단서 저장 이렇게 되고 최근 거로 저장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걸 다시 히스토리를 보면 다시 이걸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버전이었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버전이었다가 세 번째 이 버전. 그러니까 마지막 적용하는 게 이렇게 되는 계속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닫기 누르면 이제는 진단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버전이 이걸로 적용이 되겠죠. 맨 처음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변경한 거 되겠죠. 그럼 진단서 2를 다시 서식 히스토리로 가셔서 보시면 여기는 바뀐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편집할 때는 다시 또 여기서 진단서, 일반 진단서 2,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서식 관리. 그래서 서식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또 바꿀 수 있겠죠. 어떤 걸 좀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칸이 너무 좀 좁아 보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한 칸을 띄고 띄어질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게 줄이 있을 것 같은데 역시죠. 네, 됐죠. 이렇게 보기 좋게 저는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걸 이제 진단서 3라고 할까요? 여기도 빠졌네요. 진단서 왜 빠졌을까요? 자, 진단서. 그리고 이게 좀 단순하니까 나 글자체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아요. 사실 이게 엄청난 기능 같아요. 폰트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폰트만큼은 진짜 선호도가 다 다르죠. 여기서는 그냥 조금 그 티가 나는 걸로 해서 한번 바꿀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다 바뀌진 않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글자가 바뀐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걸 뭘로 하냐면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 진단서 2로서 버전이 갱신되는 거고, 새로 저장을 하면 뭐 진단서 3나 4로 만드는 거겠죠. 뭐 이거는 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저장을 누를게요. 저장. 그럼 진단서 2로서 새로 같은 버전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 엎어 씌우는 거죠. 물론 기존 버전이 계속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서식을 엎어 볼게요. 그러면 이 진단서 서식이 있죠? 그리고 2가 있죠? 이 서식이네요. 이 진단서 2의 서식에 대해서 수정을 한 거고, 자, 서식, 자주 서식 등록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요거하고 요건 좀 다른 겁니다. 제가 지금 만든 건 이거고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샘플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헛갈리니까 이름을 좀 바꿀게요. 일반 진단서 3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진단서에 대해서 그럼 내가 다시 또 돌리려고 하면 과거 버전으로 돌릴 때는 여기 보면 그 서식 히스토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버전에서 이 버전으로 편집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즉시로 내가 이거에서 이걸로 돌아가야 되겠다 할 때는 서식 편집을 거쳐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 버전을 초기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저장. 이렇게 할게요. 그럼 다시 저장 하겠습니다. 닫고. 그러면 이 진단서 버전은 더 이상 방금 전에 게 아니라 이걸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쳐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문서를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인스턴스 편집은 진단서에서 그냥 바로 환자의 진단서 발행할 때 여기서 바로 편집을 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서식을 편집하는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원하는 서식, 즐겨찾기 서식 같은 경우는 뭐 거기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 관리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단서를 먼저 여기든 아니면 우리 병원 서식이든 여기서 찾으신 다음에 또는 찾으셔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서식 관리로 가서 편집을 하시면 된다고 했고, 또는 새 서식을 눌러서 여기서 불러오기, 열기, 그 다음에 여기서 서식을 불러오시면 이 다음에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과 세로 저장의 차이는 말씀드렸죠. 저장이라는 거는 이 서식의 버전을 하나 늘리는 거고요. 세로 저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 더 이렇게 알을 깐다고 할까요? 새로운 서식을 하나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잘 이해하셔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서 2.0에서 새로운 서식을 만드는 방법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다음번 시간에는 파일에서 불러와서 진단서를 만드는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진단서 2.0을 통해서 훨씬 더 막강하고 강력한 기능, 기존 서식지를 이용해서 무한정 새로운 서식을 연달아서 이렇게 변형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고 한번 사용해 보셔야 익숙하니까 이 부분은 진단서 새로 바뀐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몇 번 사용해 봤지만 아직도 좀 낯설어요. 그렇지만 사용할수록 굉장히 막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일단 진단서 2.0에서 기존 서식을 자유롭게 편집하는 기능은 잘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